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데르센입니다. 감성사진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부제가 될 수도 있고,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태그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감성사진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단어 자체를 말이죠.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감성사진을 여러분들 스스로 촬영하시고, 그 사진을 가지고 오로지 여러분만 만족하시기 위해서 촬영한다면은, 무엇을 찍든, 그리고 어떻게 찍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사진을 다른 사람인 3자가 딱 봤을 때 그 보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찍은 사진에 대한 감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요즘 들어서 내가 찍는 사진이 나 자신조차 공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요즘 뭘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너무 혼란스럽다. 예. 그래서 어떻게 찍으면 되는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진 강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되게 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질문이 왔어요. 와가지고 죄송스럽지만 찍으신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진은 이제 찍으신 사진이 일상의 거리의 풍경 있죠. 우리가 흔히 살아가고 있는 풍경에서 뭐 그런 거죠. 거리의 노숙자, 자고 있는 노숙자라든지, 아니면 리어카 끄는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신호등을 기다리는 숙녀분이라든지, 우산을 쓰고 하고 있는 회사원이라든지, 이런 분 사진들을 찍으셨어요. 일종의 캔디드 사진이라 그러죠. 예, 캔디드 사진이라 그러는데, 뭐 사실 그 캔디드 장르가 좋다 나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시간은 아니니까 이것에 대한 언급은 일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캔디드 사진을 찍으시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왜 본인 스스로 찍은 사진이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분명 그 사진을 찍을 때는 그분은 되게 즐겁게 사진 촬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해답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작가님 블로그에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작가님의 성함은 최필조 작가님이시고요. 닉네임은 정말 유명하죠. 조엘이라는 작가님이십니다. 자, 여기가 바로 최필조 작가님의 블로그입니다. 예전에 사실 이 조엘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실 당시에 타이틀로 내세우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음이 움직이는 시선입니다. 예. 왜 마음이 움직이는 시선인지, 그리고 어떻게 찍어야지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죠. 사진을. 첫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엣 사진이죠. 실루엣 사진 어떻게 찍나요? 라고 질문 주시면 정말 쉬워요. 예, 이거는 그냥 초점을 인물에다 맞춰주고, 인물이나 내가 부각시키고 싶은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요. 노출을 좀 어둡게 촬영하면 돼요. 그럼 그냥 실루엣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인물이 실루엣이 아니라 인물의 그 형태가 약간 남아있다. 그러면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ACR에서 블랙스 값 있죠. 블랙스, 검정 계열 값. 그것을 내려주면 됩니다. 그럼 끝나요. 실루엣은. 예, 되게 간단하죠. 일단은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봐야 되겠죠. 실루엣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사진을 봤을 때 느낌이 어떠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지금? 이쁘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이 여성분의 얼굴이 상당히 미인이시잖아요. 예, 이목구비가 되게 뚜렷하고 얼굴도 되게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도 이쁜 모자 썼고, 심지어 셀카를 찍고 있네요. 예, 정말 미인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실루엣만 봐도 느끼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참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 사진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죠. 근데 사진을 올바르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딱 봤을 때 첫 번째로 물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먼저 보는 게 맞지만은, 이 사람이 찍은 사진에서 어떤 느낌이 와닿는지를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훈련이 많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렇게 보는 법을 알지를 못하면은 진짜 보는 사람이 공감을 끌어내는 사진을 찍기가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복감을 저는 느꼈다라고 얘기해요. 자, 왜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은 사진을
저는 되게 상업 사진을 많이 찍죠. 예, 사진 사진을 되게 많이 찍는데 진짜 1년에 한 수십 명의 미인들을 찍어요. 예,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어디에 딱 나가도 전혀 꿀리지 않는 여성분들을 촬영한다는 거죠. 얼굴도 되게 이쁘고 얼굴도 되게 작고 몸의 밸런스라든지 몸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포즈라든지 미소, 표정 이런 부분 전부 완벽하죠. 프로잖아요, 프로니까 완벽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을 촬영하면서 저는 이때까지 행복하다, 그분들이 웃는 장면이나 미소 짓는 장면에서 저는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정말 그래요. 저 솔직히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촬영하는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예. 더 이상 뭐 어떻게 여기서 뭐 감성을 서로 끌어내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업 사진에서는. 예.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진을 찍었어도 수많은 미인들을 찍었어도 행복하다는 느낌을 단 1도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이 여성분 정말 행복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참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내가 찍고 있는 사진이 올바른 사진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왜 그러면 사진 장르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참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참 어느 한 구석에 제 사진 자체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좋았어요. 이 사진을 보고서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뭐야 저거? 저건 나도 찍을 수 있겠다. 망원 렌즈만 풀프레임 카메라 망원 렌즈만 있으면 나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이의 행동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행동을 보고 딱 포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정답이에요. 그렇게 찍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찍고 여러분이 이 사진에 어떤 제목을 넣으실 건가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난감해요.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예, 이 아이가 홀씨를 불고 있는 장면을 보고 어떤 제목을 넣거나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 자신이. 예, 근데 이 작가님이 어떤 멘트를 쓰셨냐면요, 코멘트를 쓰셨죠. 6월의 여의도 공원에는 요정이 삽니다. 이 요정의 숨결을 받은 홀씨는 모두 생명을 얻는다지요. 와, 이거는 거의 시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사진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시면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멘트 하나도 정말 세밀하고 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신 게 느껴져요, 이게. 그리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촬영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진을 딱 찍고 그 사진에 대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무미건조하게 감성사진이라고 딱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진짜 감성을 느껴지기 위해서는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하면서 되게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예. 그래서 그 글이 상당히 사진과 딱 매치가 됐을 때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진 나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 진짜 사진 발전 없을 거예요.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촬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촬영했으며 그리고 이 촬영자가 이 사진에 대한 코멘트를 어떤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잘 읽은 다음에 감상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사진을 넣을 수가 있지. 너무 사진의 결과물,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딱 판단해서 이건 나도 찍겠다 이러면은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알고 있어요. 이 사진에 대한 정체를 알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솜사탕 사진이에요. 솜사탕 기계 밑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 사진만 딱 봤을 때 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단에 코멘트를 보고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됐거든요. 지금 이 사진에 대한 주 코멘트가 지워졌는데 포스팅이 이제 이 당시에 제가 올리셨던 사진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정체를 알고 있는 거죠. 참 사진을 이렇게도 찍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마 이런 사진은 아마 이 솜사탕 밑에서 이렇게 촬영한 사진은 아마 최필조 작가님이 전 세계에 단 한 장만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사진을 찍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딱 쏠려서 보는 게 아니에요. 사진을 촬영할 때 한쪽으로만 딱 쏠려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앵글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더라면 눈으로 보지 않고서 그냥 카메라만 밀어놓고 찍어봐요. 그러면은 그 방식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도치 못한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끌어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 사실 이 사진에 대한 비밀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솜사탕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찍었냐면은 예전에 니콘에서 D600 카메라, 니콘 서포터즈라고 해가지고 그 체험단을 모집했었죠. 모집해가지고 이제 1등, 그러니까 최우수 체험단에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 D600을 무상으로 제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엄청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선정이 되신 분은, 체험단에 선정이 되신 분은 극소수였죠. 예.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최필수 작가님은 그것을 체험단에 선정이 되셔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다른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작가님들, 그러니까 다른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프로 작가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어떻게 찍었냐면은 정말 막 오로라 같은 거 있죠. 막 장난 아니게 말도 안 되는 거, 막 그런 광활한 장면을 찍고, 막 풍경도 엄청나게 화려한 거 찍고, 그 다음에 인물 사진 찍는데 또 막 정말 환상적으로 진짜 완벽에 가까운 모델 있죠.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촬영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최필주 작가님은 당시에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진을 찍었냐면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걸 찍었어요. 예,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예를 들면 동물원을 갔는데 양이 있어요. 그럼 양을 찍었어요. 동물원은 아니죠. 목장이죠. 예, 목장에 가서 양을 찍고, 그리고 그 양을, 엄마 양, 아기 양이 있는 걸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진을 찍었어요. 실제로 이 사진이 니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여튼 이런 솜사탕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에서 있는 아이들, 이런 사진들을 되게 많이 찍으셨어요. 그래서 최우수 블로그에 선정이 되셨어요. 예. 그리고 그 보통 그 리뷰어라 그러면은 막 장점 일색의 그런 칭찬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예, 많이 올라와가지고 글을 작성해서, 왜냐면 회사에서 그걸 원하니까 그런 좋은 글만 막 써준단 말이죠. 근데 최필주 작가님의 포스팅을 제가 봤는데 진짜 설명서에 나오는 장점이 있죠. 몇 천만 화소에서 확대가 얼마 되고 막 그런 거. 딱 그 정도로 끝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사진에 관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감성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최우수 블로그가 선정이 되셨습니다. 참 리뷰도 감성이 느껴지는 리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최필주 작가님을 이야기할 때 사람과 교감을 하는 데 있어서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본 사진이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제 한계를 어디서 느꼈냐면은 생판 처음 보는 어린아이한테 다가가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을 용기가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수줍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라고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저는 제 해답은 못한다였어요. 진짜 못한다였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좀 많이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참 사진을 보고만 있어도 어떻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찍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한 장에 어떻게 한참 그 사진을 보고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능력, 이게 바로 최필주 작가님의 매력입니다. 제가 이제 댓글을 남겼었는데요. 최필주 작가님이 댓글을 또 남기셨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요즘 들어서 참 셔터가 눌러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진 찍는데 조금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쯤인가요? 그 해 연말쯤에 제가 또 이런저런 댓글을 통해서 댓글로 대화를 했었죠. 저는 실제로 만나뵌 적은 없어요. 댓글로 이렇게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도를 하시려고 그러나? 라고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딱 있는데 그 다음에 딱 봤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냐면 당신의 서울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성동구 사시는 분은 아마 이 장소가 익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프롤로그가 있죠. 프롤로그 한번 잠깐 보고 이건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서울 65번째 촬영지는 성동구의 옥수동입니다. 제목은 옥수동이라고 했지만은 정처 없이 걷는 관계로 여러 동을 거쳐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솔직하죠. 예. 그리고 한남동에서 옥수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금호동의 금호시장까지 가서 냉면 한 그릇 먹고 내친 김에 용봉산에 올라 한강 시내를 바라보고 내려왔습니다.
옥수역에서 내려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하고 옥수역을 검색하니 옥수역 귀신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나옵니다. 검색 전옆에 이런 영화도 있어요. 코너에는 전설의 고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뭔가 불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해가 지기 전에는 꼭 집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재치 있다. 다소 뭐 억지스러운 웃음은 아니고 상당히 부담 없는 그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글 하나 쓰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였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절대로 5분 막 상간에 이렇게 글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이거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경험했던 부분을 글을 짜집게서 쓴다고 해도 이렇게 딱 앞뒤가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재치있게 딱 끊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절대로 5분 안에 절대로 이렇게 한 단락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포스팅에서 사실 사진 관련 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사진만큼 이런 글에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어떻게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어떻게 예의를 갖춘다 그러죠.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글을 쓴다. 이런 부분들. 사진 관련 블로그를 하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최필조 작가님의 블로그는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셔도 이거는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쭉 한번 볼게요. 사진을 쭉 보면은 일상에서 흔히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죠. 그리고 이런 장면들을 쭉쭉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계속. 예. 자, 이제 인물 사진이 나오죠. 지금부터. 인물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 지금 제가 멘트 없이 그냥 계속 쭉쭉 내리고 있죠. 예.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팅이 끝나나요? 예. 끝나네요. 네, 끝났네요. 지금 사진의 양이 되게 많죠. 근데 여기서 유사한 사진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좀 많이 찍으셨다는 분들이 포스팅을 할 때 좀 많이 하시는 실수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의미 없는 사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여기서 이런 풍경을 찍었어. 근데 이거보단 약간 더 내려서 찍으면 괜찮을 건데 약간만 내려서 찍자. 그래서 약간만 내려서 찍었어요. 근데 블로그 포스팅할 때는 그 두 개의 사진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궁평 사진 찍으면 같은 구도와 거의 비슷한 앵글의 사진이 막 10장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다지 좋은 포스팅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사진이 다 달라야 돼요. 이거는 보는 사람들이 다 다른 사진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지 그게 좋은 포스팅의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포스팅을 했고요. 이분의 포스팅만 딱 봐도 이분이 어떻게 촬영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많이 걸었어요. 정말 많이 걸었던 흔적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정말 많이 걸었고 정말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많이 보려 하고 정말 많이 들으려 하고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배우시는 단계든 아니면 사진을 좀 찍으신 지 오래되셨던 분들도 실수가 뭐냐면 조급하게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걸어야 되고 그리고 빨리빨리 찍어야 되고 심지어 그게 멋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사진은 멋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진의 결과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멋으로 절대로 사진 찍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천히 걸으시고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기다리세요. 그게 좋은 사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좋은 사진이 얻기 힘들고요. 100에 하나에 운으로 그냥 얻어 걸린 사진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공감을 얻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최필주 작가님이 보시면은 사진이 그 인물 사람들 찍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들 삶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이 얘기는 바로 이어지는 방골 사진에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당신의 서울이라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방골에 관한 그러니까 상도동에 있는 방골이라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재개발 그쪽인 것 같은데 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제가 서울을 살지를 않아봐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야기 해보자면은 이 프로젝트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분이 사진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진심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이 다가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시 프롤로그가 있죠. 해맑고 웃고 있는 소녀입니다. 자, 제목은 방울골 소녀 이야기네요. 자, 이 참 사진을 보면은 이런 사진 보면은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예. 일반적으로 흔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캡처를 해서 사진으로 남기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좀 이런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은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강좌에서 찍을 거리는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맞죠. 실제로 슬럼프에 빠졌다고 더 이상 어떤 사진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찍을 거리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찍을 거리 기준은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일상이에요. 그냥 일상인데 이걸 되게 미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죠. 이런 훈련이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처음에 사진 시작할 때는 카메라를 들고 무조건 많이 찍어 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많이 찍어보고 그 많이 찍은 사진에 관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거죠.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딱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사진을 뭐 감상적으로 찍는다고 해도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대원칙은 반드시 지키고 있는 분이에요. 뭐냐면은 그런 거 있죠. 피사체를 부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딱 그것만 찍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사진에서 여기서 구름을 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구름을 보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여기 까치만 보겠죠. 이 까치를 날아가는 방향에다가 여백을 줄여주고 그 빈 공간에다가 여백을 이렇게 많이 넓혀줌으로 해서 사진에 안정감을 주는, 그리고 까치가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더 역동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까치의 위치가 여기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좀 날아가는 느낌이 많이 반감이 되겠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진 같은 경우도 사실 정말 별거 아닌 사진이에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지나칠 수 있는 사진이잖아요. 녹스럽고 되게 보기 싫어요. 대부분 이런 사진 찍으라고 하면 이걸 흑백으로 찍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찍고 전깃줄 부여잡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따뜻하게 좋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참 이분이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어떤 걸 잘하냐면은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를 사진 촬영한다고 하면은 그냥 보통 멀리서 사진 촬영하고 캔디드 사진 촬영을 하죠. 멀리서 사진 촬영하고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흑백으로 만들어서 뭐 제목을 삶의 고찰, 뭐 진짜 힘든 인생, 아니면 되돌아보는 삶, 뭐 반성하는 삶,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 이분은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서 촬영을 하시냐면은 리어카를 끌고 있는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할머니 리어카를 뺏어가지고 본인이 끌어요. 그거를 실제로 끈 게 있습니다. 끌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할머니와 많은 대화를 해요. 많은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사진을 이제 동의를 구하고 사진 한 장을 찍는데 힘들고 삶에 힘들고 막 찌들고 이런 모습을 찍는 게 아니라 공병을 들고 되게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찍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공병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는 장면을 찍어요. 찍고 제목을 예를 들면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라면 제목을 어떻게 지을 거냐면은 여기서 뭐 그런 거죠. 오늘 공병 어제보다 많이 주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행복한 느낌을 오히려 더 포장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걸 잘하는 거죠. 되게 사회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포장을 되게 잘해요. 그거를 행복하게 포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이분의 사진이 감성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분 사진에서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은 비록 삶이 되게 힘들고 고단해도 마음만은 희망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사진을 매번 예전에 매일 방문해서 보고 진짜 느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선물을 이렇게 갖다 주고, 그리고 어떤 같이 아이와 놀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진 찍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사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매일 여기가 매일이 아니죠. 정말 자주 방골에 가셔가지고 생활을 하시면서 진짜 그분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대화를 듣고 그분들을 이해해주고 그분들을 달래주고 그분들에게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요. 참 힘을 얻을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최필조 작가님을 사진을 쭉 봤을 때 제가 느꼈던 점은 뭐냐면은 일단 많은 곳을 걸어 다니려고 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걸으려고 하시고요. 많은 것을 보려 하시고 많은 것을 느끼시려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들으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참 사진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사진을 찍는 대상에게 느껴지는 진심이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촬영할 때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들만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공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채필조 작가님의 사진을 봤을 때 하나의 사진에 되게 오래 머무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배워야 할 점이 있는 거 아닌가. 최필주 작가님의 사진을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진을 기술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가지고 이것을 참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진의 감성이 너무 풍부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도 먼저 감성이 앞서가지고 사진을 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될지 모르고 당장 슬럼프에 빠져 있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진도 있고 이런 사진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시도를 해봐라. 그리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사진을 찍게 될 것이다. 이게 제 의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